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무죄 판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의 이 묻지마 항소와 관련해서 이거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인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이 기소 단계까지는 아니지만은 수사 착수 단계에서 한 1년여 이상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어요. 왜냐하면 뭐 중앙지검 3차장이었으니까. 그리고 당시 수사검사 부장검사는 이복형 금감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뭐 직접 당사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이복현 현 이제 금감원장이 되겠죠. 이분들의 반응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연히도 말이죠. 정영환 현 공관위원장이 바로 그 당시에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 당시 정영환 위원장도 뭐 당연히 수사심의에 7대 3였는데 이거 기소하는 거 이거 무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는데 대부분이 말이죠. 자, 이거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도 이 피고인들이야 뭐 소송 비용도 따지고 그러지만은 검사는 이제 나라가 봉급을 주니까 뭐 그런 비용 따지지 않고 일단 묻지마 항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잘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복현도 금감원장도 이번 이제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마 항소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경률이라는 인간이 한마디로 골 때린 인간이에요. 이러니 제가 이걸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지가 법률가입니까? 저는 그냥 회계 기술자예요. 그 자기가 분식회계, 이제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건 뭐 다 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제 거의 팩트니까요. 이 김경률과 한동훈 위원장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인연설이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은 삼성 이 참여연대에서 삼성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또 여러분들 뭐 정의당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저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이 박영선이가 삼성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이런 인간들이 정말 아이고 삼성 죽여보십시오. 대한민국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저는요. 대한민국 대기업들 이 문어발실 경영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녀한테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경영권을 넘겨주는 거, 이거는 반드시 고쳐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재벌 그룹이 우리 한국 경제 전체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저는 마이너스적인 측면보다도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김경률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어제 무죄 판결이 그제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판사 무식하네 한마디로 분식회가 뭔지도 모르네 딱 이런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과 그다음에 김경률과의 인연은 당시 수사할 때 한동훈 그러니까 3차장 검사할 때 삼성 이 분식회계 이거를 갖다가 수사할 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쭉 종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오늘 지금 관훈 클럽 토론을 하는데 마포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김경진이가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경우죠. 지난번에 이제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비대위원회 발탁이 됐다가 이제 중도 하차하게 됐는데 당에서 요청만 한다면 무조건 가서 뛰겠다. 저는 그래서요. 차라리 민경우 이런 분이 차라리 이제 마포울에 가서 운동권 청산을 이 모토로 해서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요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더 설명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치니까 어제 그제 이제 판결이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그다음에 시세 조정, 업무상 배임, 주가 조작 이런 혐의로 지금 2020년도 9월 1일 날 이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3년 5개월 만에 전부 19개 죄목이 전부 다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재판을 받아오던 이 삼성 미전실 이 간부들도 최지성, 그다음에 이제 김종중, 그다음에 장충기 이런 사람들도 13명. 그러니까 이 삼성 판결의 특징은요. 검찰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죄목 전부 19개가 무죄고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 13명이 모두 다 무죄예요. 100% 무죄가 난 거예요. 100% 아무 죄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3년
그동안 이 재판이요. 106번 재판이 열렸고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만 2만 3천 개, 증인 신문만 80명, 방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95번이나 법정에 출두를 했고요. 일주일에 2차례 법원에 출석도 했고, 정말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경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횟수로 9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 국정농단 때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의 M&A 시계는 사실상 지난 8년간 멈춰섰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가 많이 해결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검찰이 또 묻지마 항소로 가는 거 아니냐? 이 묻지마 항소가 이재용 회장의 때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왜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49개 범죄가 모조리 무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47개 범죄 전부 다 이번 법원하고 견해차가 크다.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이거 삼성 이재용 회장 거의 묻지마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아요. 이게 이런 전망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지금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하고 비슷하게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없도록 딱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중 위험 금지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보다도 훨씬 더 넓은 이중 위험 금지 조항을 미 연방헌법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완전히 1심에서 완전히 무죄 판결 끝나면 더 이상 이제 항소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조항이 우리 한국에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 미국 연방헌법과 관련된 취지의 발언을 2019년도 8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 사건이 있기 이전이죠. 그 당시 검찰총장일 때인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피고인은 항소할 때 항소 비용이라든가 변호사 비용 이런 걸 생각하는데 검찰은 월급을 받고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래서 항소나 상고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된 사람이 2심, 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2심, 3심 가도 이거 무죄 판결이 분명한데 이거 굳이 이거 항소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 굉장히 요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작년 11월 달에 구형할 때 5년에 5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을 했어요. 요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징역 5년을 구형하면 보통 집행유예 판결을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회장을 4년 넘게 법정에 세웠던 검찰로서도 실형을 받아낼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 이제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어제가 되겠죠. 중동 UAE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사우디도 가고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이 UAE의 경우에는요.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한국의 최초 해외 원전 프로젝트인 바라카 원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그리고 또 UAE하고 그리고 삼성하고는 각별한 그런 협력 관계가 있다는 건 뭐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이제 사우디, 그다음에 다른 중동, 그다음에 이어서 동남아 사업장도 전부 다 이번 기회에 한번 쭉 풀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요, 이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또 먼저 해야 되겠죠. 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이제 당연히 물을 거 아니겠어요? 1심 무죄 선고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3차장 검사할 때 이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수사 시작할 때 이 김경렬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건 뭐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길에서 1심, 지금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사법 절차를 갖다가 정치로 말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1심이니까 지켜보는데 내가 기소할 때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기소할 때 관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법무위원 손으로 좌천돼 있으니까 수사권이 없죠. 당연히 자기가 중앙지검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은 언제 이거를 관여를 하게 됐느냐? 이제 착수할 때, 수사에 착수할 때는요. 2018년도 12월에 착수할 때
3차장 검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한 1년 정도 수사하다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할 때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자천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소한 사람 아니다 라고 한 얘기는 맞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말 스타일은요, 이런 이 워딩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도 비슷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뭐라고 했느냐,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내가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직을 떠나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살짝 빠졌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발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률 발언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텐데, 김경률이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김경률이는요, 노골적으로 페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경률이는 지금 17개 범죄가 전부 다 무죄잖아요. 그 중에는 당연히 분식회계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권 승계, 이런 문제. 자,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어도 회계 이슈 관련해서는 금감원 금융의 검찰, 이견이 거의 없었다. 증거와 진술이 일관되게 회계 분식을 가리치는 뚜렷한 사안들이 있었다. 이걸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마저 깔끔하게 무시해 주신 판사님,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삼성이 아닐까? 이렇게 짧게 입장을 내놨어요. 이 얘기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은 것이죠. 자, 금감원 금융의 검찰? 그러니까 기소했잖아요. 근데 법원? 당연히 의견이 다르죠. 법원하고 검찰하고 의견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무죄? 이재명이도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 문제도. 누가 보더라도 그건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 플러스 알파, 금감원 금융의 다른, 김경률 본인도 이거 유죄라고 그래서 그 검찰에 협조해줬다. 이거 다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이라는 데서 이거를 의견을 달리한 거. 이거는 당연히 의견이 같은 다른 기관인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조홀이 17개, 이 죄를 19개인가요? 전부 다 무죄 판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인간이냐. 그러면 이게 언제 됐었느냐? 이 김경률이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했었어요. 이때 2016년도 12월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맨 먼저 세게 제기한 사람이 바로 김경률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계 부정 혐의를 포착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선일보 보도예요. 나머지 모든 언론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또 혹시라도 제 이런 그 논평과 보도를 보시면서 김경률 편에 들어있는 사람들 또 저한테도 비판할지 모르니까 제게 보도의 출처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언론이 이건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2018년도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2018년도 12월에 중앙지검이 이 회장 수사에 착수할 때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이 3차장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2020년 중순까지 수사를 맡았지만 이 회장이 기소된 2020년 9월에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팩트 관계인데 이 정도로 지금 김경률이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이 백 문제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고 내가 이제 후속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 보겠다. 아주 보복 심리가 아주 만연해요. 머릿속에. 이재용 사건도 마찬가지. 법원 물론 2심, 3심 가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1심 1단 판결을 내렸잖아요. 무죄라고. 그것도 한두 개만 무시가 아니라 모조리 싹 다 무죄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방대한 수사 기록량이 19만 페이지예요. 제출 증거만 2만 3천 개. 그러면 증인신문이 80명이에요. 요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김경률 지가 뭔데 그럼 판사가 김경률 지 얘기 듣고 유죄 판결 안 때린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주 시구 건방진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욕이 나오는데 욕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욕하면 저도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김경률의 이 못된 그러니까 이게 이 좌파들이 말이죠. 아주 인간성이 더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 전반적으로 이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법조계 학계의 의견을 보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요.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면을 받아서 이미 끝난 얘기인데 검찰이 또다시 물고 넘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로 나올 사건이었다. 장기 수사와 재판으로 삼성뿐 아니라 국가경제, 산업 전반에 수십조 원이 넘는 피해를 끼쳤다. 그리고 전사면 숭실대 법대 교수는요. 국가경제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요. 경영이라는 게 의사결정인데 그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결정 속도가 떨어져 왔고 검찰의 항소에 나선다는 것은 경제 원론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반기업 정서와 노조 리스크와 같은 기업하기 좋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또다시 항소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요.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학부 교수는요. 반도체는 국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사업인데 검찰이 항소하면 시간을 다시 소비하게 되고 또다시 삼성은 큰 결정의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법조인들은요. 지난 2020년 기소 단계부터 무리였다. 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 3이라는 큰 표차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중앙지검이 이 회장을 기소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요. 수사심의위원들도 설득을 못했는데 판사를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이냐. 기소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경률은요. 자, 수사심의위원회 10명도 7대 3으로 이거는 기소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낸 거예요. 요 의견하고 법원 의견은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아니 김경률 씨가 아무리 똑똑하고 회계 전문가를 하더라도 수사심의에서 10명 중에 7명이 기소할 것이 없다고 그랬고 법원 판사가 모조리 다 이건 무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 신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복헌 금감원장은 지난 5일 날 이 선고하기 직전에 이건 얘기한 겁니다. 선고 후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고하기 직전에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삼성그룹과 이 회장이 이를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결과가 되면 좋지 않겠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복현 원장의 발언만 보더라도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펜앤마이크 보도 내용을 보면요, 이 펜앤마이크에 이건 이제 1월 23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제가 근거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과 김경준은 삼성을 둘러싼 인연과 동행, 이 제하에 그래서 이런 인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됐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 군식회계 의혹은 김경률이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에 최초로 제기한 시너지 효과 조작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동훈 3차장, 이복현 부장검사 라인이 수사를 진행했다. 예,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제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역대로 삼성 저격수 역할을 해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의 김경률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중도 및 중도 좌파에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도 있다. 예. 그리고 비대위 합류 후에는요, 이 김경률이가 한동훈 위원장을 움직이는 실질적 브레인이거나 한동훈의 입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 김경률 본인도 비대위 회의 발언에 앞서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조마조마하실 것 같은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외부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펜앤마이크가 보도하고 있어요. 자, 요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김경률이가 이런 발언을 한 거,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정용환 국민의힘 지금 공관위원장이잖아요. 정용환 위원장도 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말이죠. 이재용 기소 강행을 비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예, 정용환 이거는 이 여성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판사 출신으로 이제 고려대 법대 교수를 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검찰 수사 그 당시 굉장히 무리였다, 수사권에 남용했다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예. 자, 그러면요 이번에 이제 마포울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요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관훈클럽에서도 지금 이 그 질문이 나왔어요. 우선 김경률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집권 여당을 사당할 수 있다면 그분을 찾아서 모셔오고 싶다. 정치의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사천 논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률의 불출마 결정과 관련해서는 본인 뜻을 제가 존중하고 김경률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양주에 갈 수 있는 스타급 인재들이 자진해서 우리 당의 승리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험지로 자진해 나간다면 저는 업어줄 것이다. 그게 당대표 임무라고 생각한다. 자, 그런 과정에서 불편하신 분들의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다. 예, 그 정도 우리 승리를 위해서 감사할까는 말씀이고 공천은 룰대로 할 거고 이기는 공천을 할 거다. 그리고 저는 총선에 나가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다. 예, 자, 그래서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거고 오직 저는 그 목표밖에는 없다. 예, 그리고 정청래 그 이 마포울 과연 공천한 인물을 누구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느냐? 딱 그랬더니 우리가 전통적으로 패배의식에 있던 지역에 대해서 파이팅 있게 싸울 거고 또 그런 식의 시도는 계속할 건데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호남 포기를 포기할 것이고 수도권 약세 지역에 대한 포기도 포기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싸울 인물을 내보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민경우 전에 이제 주사파 활동을 했고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장하면서 이 영입했던 사람이 민경우인데 노인 피하 발언 때문에 이제 잘려 나갔죠. 그래서 이제 어제 TV조선에 나왔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공식 제안이 들어온다면 마포울 출마할 생각이 있다. 솔직히 내가 정치에 맞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한다는 기쁨은 있다. 깡은 있다 이거죠. 내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꼭 내가 해야 된다면 기꺼이 한다는 게 내 인생의 원칙이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말이죠. 지금 이 정청래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만든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겠다. 이런 정청래는 1988년에 주사파 통일운동 단체인 조국통일위원장을 했고, 1989년에는 미국 대사관절을 방어했는데, 그게 민주화운동이냐? 이런 비판을 제기한 바 있어요. 자, 저는 말이죠. 이 민경우, 참 이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잘려 나갔지만은, 마포에서 정청래하고 맞붙겠다. 그러면 저는 뭐, 당당하게 공천을 좀 줘라. 예, 전략 공천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이제 본 방송 마치겠고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계속 많은 시청과 그리고 이제 이 격려, 이 댓글 그리고 또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